자, 오늘은 물리 세 번째 시간인가요, 우리? 그죠? 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내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니네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물리 1단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제일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도 좀 잘하는데 물리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오늘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뒤쪽에 문제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다 문제들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리의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물리원 그래프를 그릴 때 Y축에다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Y축이 제일 중요해요. 그 Y축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정복해 가세요. 그럼 다 끝나요. 니네 등가속도 운동해서 자동차 막 그려져 있으면 가속도 구할 수 있니? 막 눈으로 보고 막 구했죠, 그죠? 그거랑 두 번째 파트에서 했던 게 구간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등가속도 운동. 그 구간별로 나와 있으면 가속도 구할 수 있니? 이런 내용들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파트인데 오늘 세 번째 파트가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리 문제는 상황이 나와 있는 문제와 그래프로 나와 있는 문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네. 네. 얼굴 나오겠네요.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마무리를 질 겁니다. 운동 법칙 어렵습니다. 공식을 해도 되고요. 나처럼 그냥 이렇게 맞춰도 되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페이지를 살펴보시고요. 오늘 하는 내용 정말 잘 들어보세요. 모든 내용은 다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해석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프. 그래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 그래프 연습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1단원의 그래프의 X축은 항상 시간이에요. X축은 시간이에요. X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Y축이 중요해요. Y축에 뭐라고 써있냐면 위치라고 써있어요. 위치. 그래프의 Y축의 위치, 단위를 보세요. 미터라고 써있습니다. 요 단위 이렇게 나오면 요 Y축에 항상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렇게. Y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집니다. 두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놓고 설명을 드립시다. 두 번째 그래프는 X축의 시간이라고 써있고요. Y축의 속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렇게 써있어요. 속력이라든가 또는 속도라든가 이렇게 써있어요. 무엇이 써있든 상관없이 단위를 보세요. 얘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있을 거거든요. 여기에다 항상 동그라미. 왜? 이 Y축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지만 Y축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항상 Y축에 동그라미 치고 문제 푸세요.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가속도라고 써있어요. 가속도. 얘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써있습니다. 항상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Y축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 그래프 해석 방법이에요. 자, 그래프가 나오면 물리에서는 그래프가 항상 두 가지의 자료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면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위치라고 써있죠. 미터. 여기가 시간이라고 써있거든요. 세크. 됐죠? 여기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하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x축은 s, y축은 미터 이렇게 써있는 것 같지?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단위가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니 위치 그래프일 때 기울기를 구하면 속력이구나. 됐나요?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 번만 더요. 위치 그래프일 때 기울기를 구하면 속력이구나. 됐죠? 방향을 쓰면 속도구나.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한 번만 더요. 또 해볼게. 이쪽에 시간이고요. 세크.
이쪽에 속도 미터 퍼 세크라고 써있는 경우에 여기서도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하는 거 맞죠? 여기도 대입해볼게요. x축에는 s라고 써있고요. y축에는 이번에 뭐라고 써있어? 미터 퍼 세크라고 써있지. 그러니 여기다 미터 퍼 세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나오지 않겠니? 됐어요? 그러니 이 y축의 미터 퍼 세크라는 것의 기울기를 구하면 얘는 가속도예요. 됐네? 아무 때나 막 아무 그래프에서나 기울기를 막 구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진 않는다고요. 그러니 이 y축이 뭐냐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래프에서는 y축이 중요해요. 기울기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y축이 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에 시간이라고 s라고 써있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근데 요때 한번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하니까 x는 세크, y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래서 미터 퍼 세크의 세제곱이 나오죠. 됐나요? 이런 건 물리에 없어요. 안 배운다고. 됐나요? 그러니 가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아무런 뜻이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울기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 그래프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판별하는 게 그래프 해석 방법이에요. 됐나요?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1번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 기울기가 무슨 뜻인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면적도 한번 구해볼게요. 면적을 구하려면 x축에다가 y축을 곱하면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면적을 구하려면 x에다 y 곱해야 돼요. x축은 세크, y축은 미터. 그럼 이 단위는 미터 곱하기 세크가 되죠. 이런 단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러니 위치 그래프에서 면적은 아무 뜻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무 때나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 그래프에서 면적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렇다면 위치 그래프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만 있어? 기울기만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y축에 동그라미 쳐놓고 기울기는 무슨 뜻? 면적은 무슨 뜻?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면적 한번 써볼게요. 면적은 x의 증가량에 y의 증가량을 곱하는 거죠. 그거 곱해볼게요. x축은 미터 퍼 세크라고 써있고 y축은 미터 퍼 세크, x축은 세크. 얘랑 약분을 치면 뭐가 나와? 미터라는 단위가 나오지. 요거 이동거리 변위의 개념이죠. 요거 뜻을 갖고 있다. 됐나요? 그러니 면적 구하면 뜻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도 면적을 구할 거예요. 얘는 미울기와 면적 뜻이 없죠. 얘 면적을 구하면 역시 x축에다 y축을 곱하면 얘는 세크에다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곱하는 거 맞지? 그럼 요 녀석이랑 얘가 약분되지 않겠니? 그럼 뭐만 남아? 미터 퍼 세크만 남죠. 요거 단위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인 거예요. 면적의 뜻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마저 정리 한번 해볼까요? y축이 위치 그래프일 때 기울기와 면적 둘 중에 무엇만 의미를 갖는다고? 기울기만. 면적을 구하면 다 틀려요. 두 번째, 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도 뜻이 있고 면적도 뜻이 있죠. 그러니 속도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 그래프 맞지? 그치? 니네들도 이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노세요. 되셨나요? 세 번째,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y축에 써있으면 기울기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면적이 뜻을 갖고 있어요. 됐어요? 요거 돼요? 요걸 먼저 구별해 내셔야 돼요. 이걸 먼저.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책 한번 펼쳐보세요. 그 기하학생 책이 없어요? 네.
쏘리. 네. 자, 13페이지요. 단어만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Y축의 속력이라고 써있는 거 맞죠? 13페이지 33번. Y축의 속력이라고 써있는 거 맞죠? 동그라미. 그리고 두 줄을 쓰세요. 기울기, 면적. 됐나요? 속력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와 면적 두 가지가 동시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이렇게 써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번 넘겨볼게요. 무슨 뜻인지는 좀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38번이요. 뒷장에 38번을 펼쳐보면 위치라고 써있는 거 맞지, 그지? 위치의 동그라미. 기울기라고 쓰시고요. 면적은 x. 됐나요? 면적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39번이요. 변위라고 써있지. 선생아, 위치라며 변이라고 써있으면 어떻게 하니? 그 단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미터라는 단위가 중요합니다. 됐어요? 변위에 괄호치고 미터라고 써있는 거 맞죠? 동그라미 치세요. 기울기는 있고요. 면적은 뜻이 없어요. 면적 x. 됐나요? 면적을 구하면 안 되는 그래프예요. 기울기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1번 한번 볼까요? 역시 위치라고 써있는 거 맞지? 위치라고 써있으면 기울기는 의미가 있고요.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되셨나요? 먼저 그걸 판별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헷갈려서 틀려올 거거든요. 42번 한번 볼까요? A의 위치라고 써있으니까 가그래프에는 Y축의 동그라미 치고요. 기울기를 구하고 면적은 X. 됐죠? 옆쪽에 한번 보세요. B의 속도라고 써있어요. 속력이든 속도든 미터 퍼 세크라고 나와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요. 기울기도 있고 면적도 뜻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게 니네들이 할 수 있니 없니에요. 43번 보면 속도라고 써있는 거 맞죠? 그럼 기울기를 구하세요. 가속도가 나올 거고요. 면적을 구하세요. 이동거리와 변이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기울기와 면적. 44번도 속도 그래프입니다. 뭘 구하라고? 기울기와 면적. 기울기와 면적. 45번 가속도 그래프죠. 가속도 그래프 동그라미 치면 기울기는 뜻이 없어요. 기울기 x, 면적 동그라미. 됐니? 이런 의미를 판별할 수 있어야 정확한 개념을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위치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동그라미, 면적 x. 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x, 면적 동그라미. 여기까지 됐어요? 이걸 일단 우선 판별합니다. 그래프는 전부 다 그래요. 46번이요. 가속도 그래프가 나왔어요.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x, 면적 동그라미. 됐죠? 면적을 구할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48번이요. 가속도 그래프 나왔어요. 그러면 기울기 x, 면적 동그라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47번 한번 보세요. 속도 그래프 나왔죠? 그럼 기울기도 뜻이 있고 면적도 뜻이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자,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위치 그래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무슨 뜻? 속력 또는 속도. 도를 붙이면 속력, 붙이지 않으면 속력. 도를 붙이면 속도. 면적은 무슨 뜻이라고? 아무 뜻이 없다고. 위치 그래프에서는 면적을 구하시면 다 틀립니다. 됐죠? 왜? 기울기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라고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프는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Y축이 속도라고 써 있으면 얘 기울기를 구하세요. 기울기의 의미는 가속도가 됩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우리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면적은 뭐니? 면적은 이동 거리 또는 변위라고 쓰겠죠. 왜? 단위가 미터라고 나올 거니까요. 가속도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울기는 무슨 뜻이니? 아무 뜻이 없습니다. 면적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면적은 뭐라고 쓰는 거냐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써요. 속도의 변화량.
단위는 미터/세크가 나오는 거 맞죠? 자, 일단 그래프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하나씩 판별해 주시면 돼요. 지금 노트 없어요? 자, 두 가지를 합칠 거예요. 일단 그래프가 완성됐습니다. 그래프의 의미를 꼭 보시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그래프에다가 의미를 더할 거예요. 그 더할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도 운동. 등속 도 운동. 등속 도운동.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표시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은 같은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얘는 속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는 일정이라고 쓰는 거고요. 방향도 변하지 않아요. 일정이라고 씁니다. 이게 등속도 운동이에요.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합쳐서 등속 직선 운동, 줄여서 등속 도 운동. 되죠? 자, 그러면 한 칸 띄고 두 번째 칸부터 한번 볼까요?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지, 그지?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속력이 일정하면 속도 그래프에서 일정한 그래프가 기울어져. 일정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게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예를 들면 위치에 대한 내용 한번 해볼까요? 위치, 미터는 일정하게 변해야 되고요. 속력은 미터/세크는 일정에서 끝나야 됩니다.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속력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 속력이 변함 없어요. 우리 했어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얘 10m/s로 달리던 애가 붕 달려서 10m/s가 되었어. 3초 만에. 자, 가속도 얼마니? 됐어요? 연습 많이 됐니? 다 잊어먹었니? 가속도 얼마니? 10에서 10을 뺀 후에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10에서 10을 빼도 얼마가 나와? 0 나오는 거 맞지? 가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0입니다. 미터/세크 제곱은 0 값이 나와야 돼요. 이게 등속 도 운동이라는 의미예요. 됐죠? 등속도 운동이 뭐라고? 등속 직선 운동이 뭐라고? 위치는 일정하게 변해야 되고요. 속력은 일정, 변함이 없어야 돼요. 가속도는 생기면 안 되지. 0이어야 합니다. 됐나요? 여기 아래에다가 힘은 0이에요 라고 쓰면 1단원의 두 번째 파트가 되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 거기까지 완성이 돼요. 가속도까지 맞춰주세요. 등속 직선 운동은 위치, 속력, 가속도. 그러니까 위치, 속력, 가속도 그래프 3칸이 해당되는 것이 어떤 운동인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맞추셔야 돼요. 한 칸 더 가볼까요? 이 두 가지만 배우는 게 물리 원입니다. 얘를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 가속도. 여기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꼭 판별해 주세요. 등 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변해야 됩니다. 방향도 변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변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쓰셔도 돼요. 되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등가속도는 무슨 뜻이야? 등가속도는, 이 칸을 비교해 보시면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등가속도. 얘는 등속. 그렇죠? 등속, 등가속. 가속도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이게 전 시간에 계속 했던 거잖아요. 2m/s로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4m/s가 됐어. 1초 만에. 그럼 가속도는 얼마니? 2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2요. 2로 1초 동안 가속도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2로 일정이라는 뜻이야. 됐나요? 그럼 위로 한 칸 올리면 속력이 어떻게 돼야 돼? 변하는 거죠. 그죠? 변하는 거 맞지? 그죠? 그래서 속력 m/s는 변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이 일정하게와 일정, 여기서 끝나는 건 완전 다른 단계예요. 속력이 변하긴 변하되 일정하게 변해야 돼. 그래서 2m/s가 4m/s가 될 때 1초 걸렸죠. 그럼 0.5초라면 속력은 얼마야? 3m/s가 돼야 되죠. 어때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맞지? 그치? 그게 등가속도예요. 여기다가 포인트 맞춰주시고요. 어떻게 변하니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위치 값도 한번 해볼까요? 위치, 미터. 얘도 변하긴 변하는데 그냥 막 변해요. 변해.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함수할 때 1차 함수, 2차 함수는 배웠니? 1차 함수는 직선으로 나오는 거 맞죠? 기울기 일정. 2차 함수는 포물선으로 나오는 거 맞죠? 그게 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2차 함수, 1차 함수, 0차 함수. 됐나요? 얘가 1차 함수면 0차 함수, 얘는 값이 그냥 0.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물리원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3학년이 돼서도 나 물리원 계속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수능에 나 물리원을 시험 볼 거야, 그래서 나 물리 진짜 잘하고 싶어 이러면 미분과 적분을 배우세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력이 나오네요. 속력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 위치가 써 있는데 이거를 함수로 딱 써놓고 미분을 때려버리면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력이 나오고요. 속력을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1차면 0차 0, 2차면 1차 0차 함수가 되죠. 0차 함수는 나란한 거 맞지? 그치? 0차 함수야. 그래서 2차, 1차, 0차, 얘가 1차면 0차, 그냥 0.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하나씩 해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꽤나 어렵거든요. 자료가 이게 다야.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푸셔야 돼요. 여기 두 가지 내용을 합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 그래프를 줄 테니 너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물리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두 가지 합칠 수 있겠어요? 자, 질문 하나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아주 익숙한 예제를 한번 그려봅시다. EX.
문제도 잘 보세요.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쭉 그려볼까요? 더 크게. 자, 두 개를 나란히 그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보셨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세요. 됐죠? X축은 둘 다 똑같아요. 항상 언제나 시간. X축은 똑같아. Y축이 무슨 뜻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자, 점 한번 찍어볼까요? 10초 100m 위치 미터. 됐지? 얘도 찍어볼게요. 10초 100m per second. 얘 속력 미터 per second. 자, 여기까지 왔니? 됐어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봐. 하나의 그래프는 첫 번째예요. 노란 그래프 쭉. 얘도 노란 그래프 쭉. 두 번째 그래프는 빨간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빨간 그래프는 이렇게 갔어요. 얘도 빨간 그래프는 이렇게 갑니다. 됐죠? 파란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됐죠? 자, 그래프 두 개가 똑같이 생겼죠? 의미하는 바는 완전 달라요.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빨간 거 A, 얘 B, 얘 C. 됐지? 문제. T초일 때 얘도 A, B, C. T초일 때 되셨나요? 자, 그래프는 완전 똑같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1번. 10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누가 가장 멀리 갔나요? 됐어? 자, 다시 여기 똑같이요. 1번. 10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누가 가장 멀리 갔니? 자, 의미 봐요. 어때? 그래프 똑같이 생겼고요. 문제도 똑같은 유형이죠. 단 뭐만 달라? Y축만 달라요. 됐어요? 잘 봐. 써줄게. Y축에 뭐라고 쓴다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울기가 무슨 뜻이야? 속력이요. 면적이 무슨 뜻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됐지? 이쪽 편도 한번 써볼까요? 속력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울기가 무슨 뜻이야? 가속도요. 면적은 무슨 뜻이야? 이동거리요. 여기까지 됐니? 이해됐어요? 자, 의미가 완전 달라요. 자, 잘 봐. 10초 동안의 이동거리 얘요. 위치라고 써있죠? 0이에요. ABC가 출발선에 서 있다가 10초가 지났지. 그럼 B는 쭉 하고 달려서 10초일 때 몇 미터에 서 있어? 100미터에 서 있죠. 됐죠? 그럼 A는 10초일 때 이렇게 달려서 몇 미터에 서 있어? 100미터에 서 있지. C는요, 이렇게 달려서 몇 미터에 서 있어? 100미터에 서 있지. 됐죠? 10초 동안 누가 제일 멀리 갔어? 똑같이 100m 지점에 있는 거 맞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얘는 10초 동안 누가 제일 멀리 갔니? 이렇게 물어보면 A도 B도 C도 다 똑같이 100m를 갔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셨어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속력 그래프는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했죠. 그죠? A, B, C 중에 누가 제일 멀리 갔니? 그러면 얘는 그냥 100m 갔어.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이 녀석은 이 그래프 안의 의미가 뭐야? 면적이 이동거리예요. 됐어요? 그러니 B는 노란 애는 이렇게 해서 삼각형만큼 이동한 거고요. 됐어요? 파란 애는 이렇게 그려서 그래프 아래 면적만큼만 이동한 거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빨간 애는 얼만큼 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간 거라고. 여기까지 돼서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래프는 똑같지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초 동안 이동 거리 누가 제일 큰 거야? 아, 면적이 제일 크구나. A가. 됐어요? A가 제일 크구나. 그 다음 B가, 그 다음 C가. 여기까지 됐니? 아무 때나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속력 그래프일 때만 면적이 이동거리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다가 이동거리를 물어봤는데 면적을 구하면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그래서 Y축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됐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 T초일 때 누가 제일 빠르니? 됐니? T초일 때 누가 제일 빠르니? 그럼 뭘 보는 거라고? 기울기를 보는 거라고. 됐니? 자, 기울기 한번 볼게요. T초일 때 A의 기울기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접선의 기울기가. B점 T초일 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기울기가. C점에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가 A, B, C 기울기가 클수록 속력이 빠른 거 맞지? 됐어요? 쓸 수 있겠냐? 2번. T초일 때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니? 그러면 A, B, C라고 써놓고 아, T초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B가 C가. 됐나요? 얘도 한번 볼까요? 그럼 얘는 T초일 때. T초일 때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니? 네, 얘는 쉽죠. T초일 때 A의 속력은 여기 값이고요. T초일 때 B의 속력은 여기 값이고요. T초일 때 C의 속력은 여기 값이죠. 그래서 아, A가 B가 C가 크구나. 얘는 Y축을 읽으면 됩니다. 쉽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3번. 여기 중요해요. 10초인 순간 10초가 딱 된 지점에 속력은 누가 빠르니? 한 번 더 해볼까요? 10초일 때 A의 기울기는 이렇게 바뀌었죠. B의 기울기는 일정하죠. C의 기울기는 점점점 커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번에 10초인 순간의 속력은 반대로 바뀌었지. 되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구하는 거라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 얘도 접선의 기울기, 얘도 접선의 기울기. 무슨 뜻? 기울기는 속력이니까. 됐니? 여기까지 맞았어요? 자,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얘요, 3번. 10초인 순간에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니? 10초일 때 기울기를 구하면 안 되죠.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기울기는 가속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 10초일 때 속도는 그냥 읽으면 되죠. 됐어? 그럼 A도 10초일 때 100, B도 10초일 때 100, C도 10초일 때 100이죠. 됐니? 아무 때나 기울기를 구하고 아무 때나 면적을 구하면 다 틀려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는 게 물리원이야. 됐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러 가지 패턴으로 주고 야, 너 속력 그래프를 내가 줄 테니 이동거리, 면적, 기울기 구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게 모든 물리원이에요. 그걸 구별하면 물리원 끝나는 거고요. 그걸 구별 못하면 계속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10초인 순간은 누가 빨라? 기울기를 구하면 안 돼요. 그냥 Y값에 써 있으니까 A와 B와 C가 모두 다 똑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됐어요?
자, 마지막 한 칸이에요. 4번까지 하고 풀기 합시다. 4번. 자, 0에서 10초 동안 평균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니? 요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마지막 시험 문제입니다. 10초까지의 평균 속력.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그래프를 주는데 문제는 다 똑같아요. 0에서 10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얼마니? 완성됐어요? 자, 전 시간에 넣습니다. 전 시간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렇죠? 평균 속력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그래프에서 위치 그래프 했지? A, B, C 중에 누가 제일 멀리 갔다고? A, B, C 중에 누가 제일 멀리 갔다고? 똑같이 가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됐어? A, B, C 중에 누가 제일 멀리 갔어? 똑같이 갔죠? 몇 초 걸렸어? 똑같은 시간 걸렸지.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아, A, B, C가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시간 만에 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그럼 이동거리도 100m로 다 똑같고 시간도 10초로 다 똑같으니까 평균 속력은 A와 B와 C가 어때? 같아요. 됐니? 됐어요? 자, 이쪽 거 한번 해볼까요? A, B, C 시간은 다 똑같이 걸린 거 맞죠? 누가 제일 멀리 갔다고? 이 그래프를 보고 아, A가 제일 멀리 갔구나. B가 그 다음, C는 조금밖에 안 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 습관이고요. 연습이에요. 많이 연습해줘야 의미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축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별하는 습관들을 먼저 기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멀리 갔어? 얘를 보면 누가 제일 멀리 갔어? 아, 똑같이 갔네. 얘를 보면 A가 제일 멀리 갔네.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느낌이 와야 물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제일 멀리 갔으니까 평균 속력은 A가 제일 크겠죠. 되셨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저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추가해 봅시다. 자, 여기 위치 그래프죠. 기울기가 항상 똑같이 다 일정한 애는 빨간 애, 노란 애, 파란 애. 누구야? 노란 애가 기울기가 일정한 거죠. 이렇게. 그지? 요게 기울기가 일정한 거 아니야? 얘는 기울기가 점점 변하고 있죠? 됐어요? 그럼 써볼 수 있나요? 기울기 일정. 무슨 뜻?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면 속력이 일정이요. 등속 직선 운동이요. 보여요? 이게 보여? 그래서 노란색에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 B 그래프는 등속 운동. 됐죠? 두 번째, 빨간 그래프는 처음에 기울기가 컸다가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 맞지? 그러니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구나.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구나. 됐나요? 그래서 A 그래프는 속력은 점점 감소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경우를 뭐라고 쓴다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쓰는 거예요. 됐니? 속력이 변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등가속도. 그럼 파란 애도 한번 볼까요? 점점점 증가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C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됐어요? 이게 그래프 전부 다예요. 자, 이쪽 거 판별해 볼까요?
속력이 일정한 애는 누구니? 속력이 일정하다면 속력 그래프에 일정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죠. 없지. 그러니까 이 ABC는 등속도 운동은 없어요. 됐어요? 대신에 B는 자 이름 쓸 수 있겠니?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 됐어? 얘 B 그래프는 등 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됐나요? 얘는 빨간에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랬어요. 기울기가 무슨 뜻?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니까 얘는 가속도가 감소.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니까 C는 가속도가 줄다. 됐죠? 이렇게 가속도가 변한 데는 이 다음 칸이죠. 안 배워요. 얘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속도는 안 배워. 왜? 이거 면적 구할 수 없잖아요. 니네 이 부채꼴의 면적 구할 수 있어? 물론 수학이면 구할 수 있지. 이게 원의 단지름 뭐 이러면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주어지면 구할 수 없습니다. 물리원 구하면 안 해요. 적분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얘랑 얘는 면적을 구하는 문제를 줄 수가 없죠. 크기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얘도 증가하면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등자를 붙이지 않아요. 됐나요? 그만큼 할 수 있겠어요? 자, 지워볼까요? 자, 예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진짜 잘 봐야 돼. 이런 걸 연습하다 보면 쉬운 문제들이 생겨야 돼요. 이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 자,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X축 시간, Y축 위치, 미터. 그려봅시다. 쭉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하나 그렸고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X축 시간, Y축 속도,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쭉 여기까지. 2초, 4초, 5초, 얘도 2초, 4초, 5초. 자, 그래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니? 그죠? 여기만 달라요. 10m, 10m per sec. 0, 여기 값을 줘야 되죠? 4m, 4m per sec. 됐나요? 자, 1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차근차근 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위치에다 동그라미. 이 녀석의 기울기는 속력, 속도, 면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됐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0에서 2초까지는 몇 미터 갔어? 여기에 있던 애가 차근차근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2초인 순간에 나 몇 미터 지점에 10미터 지점에 됐니? 그럼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 얼마야? 10m야. 됐나요? 지금 10m 지점에 서 있는 거죠. 됐지? 자, 그럼 다시요. 2에서 4초 동안에 이동거리 얼마니? 2에서 4초까지 왔는데 4초인 순간에도 계속 10m 지점에 서 있는 거 맞지? 됐니? 그럼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이동거리 0m예요. 그 자리에 계속 정지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0에서 2초 동안 앞으로 가서 10m 지점에 있다가 4초가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그래프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 4초 동안 여기에 딱 서 있지, 그지? 됐죠? 다시요. 4초에서 5초 동안에 여기 와 있죠? 4초에서 5초까지의 이동거리는 얼마니? 물어보면 여기 와 서 있으니까 얘는 몇 미터 지점에 있는 거야? 4m 지점에 있네요. 됐어요? 처음에 0이었다가 2초 동안 달렸어. 너 어디 지점에 있니? 물어보면 10m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4초일 때까지 몇 미터 지점에 있어? 10m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5초인 순간에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 지금 4m 지점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몇 미터 이동한 거냐고. 됐어요? 10에 있다가 4까지 왔으니 몇 미터 이동한 거야? 6미터 이동한 거죠. 이해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얘는 어떻게 앞으로 달렸지? 얘 정지하고 있다가 뒤로 6m를 되돌아온 거 같죠? 그죠? 자, 한번 써볼까요? 1번 0에서 5초까지 전체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이동거리 얼마니? 10 갔다가 정지. 지금 나 4m 지점에 서 있으려면 6m 와야 되는 거 맞죠? 이동거리 얼마? 16m요. 됐어요? 어때? 일단은 맨 처음 시작이 이동거리와 변이였죠. 그게 물리 전부 다야. 이동거리와 변이다. 0에서 5초까지 변이는 얼마니? 0에서 5초까지 변이는 얼마니? 앞으로 10을 갔다가 뒤로 6을 왔어? 그럼 처음 점에서 나 얼마까지 온 거야? 4m 온 거죠. 변이 4m.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어때? 물리 1단원의 가장 첫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 맞죠?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요거 반드시 신경 쓰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어요? 이것도 그냥 딱 보면 맞출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 마지막 점. 여기 써있죠? 예지. 됐니? 이런 거 팁이에요. 위치 그래프에 마지막 점을 찍으면 변이에요. 위치 그래프에 마지막 점을 찍으면 그걸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위치 그래프가 막 변했잖아요. 그 맨 마지막 점을 찍으면 걔가 변이에요. 됐니? 이런 팁을 좀 알고 계셔서 정리해 놓으면 그래야 자기 걸로 맞출 수가 있겠죠. 책에 없는 단어거든요. 꼭 써놓으세요. 위치 그래프에 마지막 점을 찍으면 그 값이 변이. 이제 앞으로 위치 그래프에 나왔을 때 맨 마지막 점을 찍고 아 변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런 문제 안 틀린다고요. 위치 그래프에 맨 마지막 점을 찍으면 그 값이 변이에요. A의 변이, B의 변이, C의 변이 다 똑같은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는 겁니다. 얘는 내용 정리보다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그런
기계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 푸는 머신이 되세요. 절대로 안 틀리는. 좋네요. 팁 하나 더 보셨습니다. 어디에만 위치 그래프일 때만 위치 그래프의 마지막 점을 찍으면 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이 갖고 하는 게 제일 쉽죠. 자, 그럼 두 번째 칸 내릴 수 있나요? 2번. 잘 보세요. 0에서 5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니? 평균 속력은 얼마니? 자, 속력이니까 이동거리 시간 나누는 거 맞지? 1단원의 첫 수 16m를 5초로 나눠두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야. 한 단원 넘기지 마세요. 0에서 5초까지 평균 속도는 얼마니? 속도 값이니까 변이 내려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4m를 5초로 나눠두는 거예요. 어때요? 속력 속도 다르죠? 첫 시간에 했었습니다. 속력 속도가 달라요. 누가 커? 속력이 항상 크지.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다고 했어요. 왜 달라? 방향이 변했으니까. 일단은 첫 수업입니다. 첫 수업. 그 첫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니? 자, 방향 언제 변했어? 몇 초인 순간에? 10m. 갔다가 정지했다가 뒤로 되돌아왔으니까 이때 방향 바뀐 거 맞죠? 되셨나요? 얘도 한번 해봅시다. 잘 봐. 마저 정리. 앞으로 달렸고요. 정지했고요. 뒤로 왔죠. 자, 이쪽 코드 한번 써볼까요?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는 얼마니? 자, 속도 그래프 어떻게 구한다고? 읽으면 안 되는 거 맞지? 그치? 속도 그래프 어떻게 구한다고? 얘는 기울기가 무슨 뜻? 가속도, 면적이 이동거리예요. 됐나요? 자, 그럼 요 녀석은 요 삼각형의 면적만큼 달렸겠죠, 그죠? 면적은 이럴 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m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두 번째는 2에서 4초까지는 이동거리가 얼마라고? 두 번째는 역시 면적을 구하는 거죠. 얘는 정지란 뜻이고요. 얘는 등속 운동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면적이니까 20m 같겠지. 됐어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럼 4에서 5초까지는 이동거리가 얼마니? 자, 요것도 잘 봐. 여기까지만 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그래프 아래 전체 면적을 다 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프 아래 전체 면적을 다 구합니다. 요 사각형 얼마니? 4점. 여기 삼각형은 얼마니? 3이죠. 됐어요? 몇 미터 가는 거야? 7m 갔지. 맞니? 보세요. 자, 그래서 결론이요. 1번. 0에서 5초까지의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다 더하는 거 맞죠? 37m요. 그럼 0에서 5초까지 변이는 얼마니?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구간이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얘는 속도가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속도가 어떤 지점이라고? 이거 정지야? 아니죠.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일정한 거지. 그래서 여기가 등속이죠. 그럼 여기는 무슨 뜻이야? 여기는 무슨 뜻? 속도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죠. 그치? 잘 보세요. 자동차가 있었어. 붕 빨라졌다가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속도가 느려졌어요. 뒤로 온 적 있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앞에 그래프 뭐라고? 앞으로 10m를 갔다가 정지했다가 뒤로 6m를 온 거 맞지, 그지? 그러니 방향이 변한 거 맞죠?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값은 달라요. 그러니 속력과 속도값도 달라요. 됐나요? 그런데 이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지만 의미가 다르지. 속력이 빨라졌다가 등속으로 똑같이 가다가 속력을 줄였어. 뒤로 온 적 있니? 아니요. 절대로 방향이 변하지 않죠.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은 값이에요. 됐니?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은 값입니다. 그러니 답 좀 보세요. 2번이요. 0에서 5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얼마야?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 이동거리와 변이가 똑같구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0에서 5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얼마니? 얘도 37에 5초가 되는 거죠. 어때요?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죠?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도 같죠? 왜? 방향이 변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프 똑같이 그려놓고 완전 다른 답을 내야 돼요. 물리가 안 어렵다고. 이 y축이 뭔지 모르면 그냥 대충 이거 썼는데 얘를 구할 때가 있고 얘를 그래프 줬는데 그래프 막 기울기를 구해서 가속도를 쓰는 애들도 반드시 생기겠죠. y축을 구별하지 않으면 물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됐나요? 자, 마지막 질문. 0에서 2초까지 가속도 얼마니?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고.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속도가 얼마인 거야? 2에 10 갔으니까 플러스 5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집니다. 중가속도입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구간 등속 운동이에요. 요 가속도, 요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가속도 0입니다. m/s 제곱. 여기 기울기는 얼마니? 6 내려왔죠. 그러니 마이너스 3m/s 제곱이에요. 맞아요? 6이어야 되죠? 계산. 됐나요? 기울기는 6입니다. 자, 질문. 가속도가 제일 큰 구간은 어디입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6. 가속도는 누가 큰 거야? 큰 거예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가 크기만 하면 무조건 큽니다. 마이너스는 무슨 뜻? 속도가 감소했어요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시험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A, B, C 구간 중에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큰 구간은 어디니? 이렇게 항상 써있어요. 됐나요? 절대값을 취해서 숫자만 크면 크기는 큰 거에 가속도 커요. 됐죠? 얘를 가속도가 가장 큰 구간이라고 골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 그래프 두 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예요. 반드시 꼭 체크해서 적어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됐나요? 칠판 필기하시고요. 지우고 두 번째 파트 나가도록 할게요.